정치도 공부했고 경제, 역사, 지리, 현대사회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다른 교재라든지 여러분 또 다른 강의에서는 보통 정치 파트에서 일본의 정치가 좀 나오고요. 경제 파트에서 일본의 경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일본의 정치나 경제, 역사는 여러분이 되게 생소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요. 좀 모아서 뒷편에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마 배워본 적이 없는 좀 생소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천천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역사, 일본의 근현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메이지 유신 그리고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개항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키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의 개항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어떻게 급변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메이지 유신 그리고 근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본의 개항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요, 여러분. 일본의 개항이라는 것이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들어본 적 있죠? 에도 때는 우리가 흔히 막부라고 이야기하죠. 막부라고 하는데 이 에도 막부 말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에도 시대는 누가 열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여러분? 바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쿠가와 가문이 만든 시대가 에도 시대가 됩니다. 에도 시대 때의 사회부터 권력 구조부터 우리가 조금 봐야지 오늘 개항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자, 먼저 에도는 막부가 있었죠. 그죠? 에도 시대 때는 막부가 있었고요.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죠? 도쿄 지역에 막부라고 하는 중앙 권력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막부의 우두머리가 쇼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이 막부가 중앙에 이제 권력자로 있었지만은 각 지역은 지역마다 여러분 또 권력자, 호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역마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요.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 지역마다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번이라는 것은 비단 일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흔히 제후들이 통치하는 지역을 번이라고 불렀거든요. 일본에서도 다이묘가 통치하는 각 지역들을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어로는 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의 번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이제 또 힘을 독자적으로 키워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번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혼슈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섬 있잖아요. 혼슈의 제일 끝에 가면은요 여기 야마구치라고 하는 현이 있습니다. 지금의 야마구치. 여기에 초슈번이라고 하는 번이 있었어요. 초슈번. 됐나요? 한자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초슈번이라는 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카고시마라고 해서요. 큐슈 가장 아래쪽 아래쪽에 카고시마라는 곳에는 사츠마번이라고 하는 번이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초슈번, 사츠마번 이 번들은 좀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슈번하고 사츠마번은 막부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쿠가와 가문이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저기 멀리까지 보내버린 번들이었기 때문에 막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막부에 좀 감시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독자적으로 힘을 키워왔던 이런 번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의 역사에서 여러분 흔히 나오는 텐노, 천황 있잖아요. 일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황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은 천황은 선생님 살았던 곳 옆에 있었겠죠. 그죠? 어디요? 교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천황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천황은 여러분 권력이 있었다 없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에도 시대 때 권력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막부가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천황은 있었지만 천황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 고종마다 번이 있었는데 그 번들 중에서도 초슈번 그리고 사츠마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번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막부의 권력이 에도 시대 막부 말기에 가면요. 막부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해지는 가운데 누가 옵니까? 바로 미국의 페리 제독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우라가라고 하는 곳에 흑선을 타고 오죠. 그리고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카나가와현의 요코스카 근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의 페리 제독이 도망하게 돼요. 프로브네라는 흑선을 끌고 우라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픈하라고요. 그렇죠? 개국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에도 막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 에도 시대 에도 막부는요 서양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좀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 일본이 있잖아요. 제일 이제 우리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었잖아. 청나라였었어요. 근데 그 청나라가 서양 국가들한테 여러분 아주 큰 혼쭐이 난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아편전쟁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양 국가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여러분 에도 시대 때는 쭉 쇄국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해왔던 거예요.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오픈하세요라고 했을 때 일본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지금까지 쇄국해왔는데 갑자기 오픈하기도 그렇고 말이야. 그렇다고 오픈 안 하면은 야 서양 국가가 요즘에 무섭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난처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도 막부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시간을 끌고요. 1년 뒤에 페리 제독이 다시 와서 맺어진 게 뭐냐면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이집의 와신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미일 화친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시모다라는 곳하고 하코다테, 홋카이도에 있는 하코다테죠. 그죠? 하코다테 하코가 여러분 한자가 좀 다른데요. 지역은 같아요. 있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 바뀌게 되는데요. 한자가 바뀌게 되는데 하코다테라는 항구를 개항하고요. 미국 선적에 연료하고 식료를 공급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완벽한 개항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임시적인 이제 개항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1858년도에 일본이 이제 완전히 개항을 하게 되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니치베이 슈코츠 조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는 조약이 됩니다. 사실 미국하고만 이제 조약을 맺어서 이제 개항을 시작하지만 바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요. 다른 연락들하고도 개항을 하게 되고 무역을 시작하게 되죠.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불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치외법권은 뭐냐면 일본 내에서 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미국인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에는 일본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 적용을 그 나라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외법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미국인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하느냐? 재판은 일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관, 미국의 영사가 한다라고 해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외법권하고 영사재판권은 조금 엄연히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지외법권은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영사재판권은 재판할 때 자국의 외교관이 재판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의미가 다르지만 맥락은 같죠. 맞아요. 맥락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자주권이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아주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불평등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대표적인 불평등한 이 두 가지 내용 여러분이 잘 알아주셔야 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이제 개항하게 되죠. 결국은요. 개항하게 됩니다. 요코하마, 나가사키, 하코다테에서 이제 무역이 시작되게 되고요. 처음에 무역은 영국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역의 한 80% 정도가 요코하마 무역항을 통해서 했었고요. 영국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무역 시작해서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모직물, 면직물, 무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생사와 차 같은 것들은 대량 수출하게 됩니다.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키도라고 이야기해서 시리로 쉽게 말하면요, 이제 옷을 만드는 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량 수출하게 되죠. 그런데 수입품하고 수출품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요, 지금 수입품은 모직물, 면직물이죠. 모직물, 면직물은 여러분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비싸요.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생산한 차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제품이죠. 아직까지 이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반제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여러분 저렴하겠죠, 당연히 완성품에 비해서요. 그러면 완제품을 비싸게 사오고 중간 반제품이나 농산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좀 더 저렴하게 팔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분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역을 막상 시작해 보니 일본 경제가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가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생활도 압박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무역하고 나서 말이야, 이거 삶이 안 좋아졌어, 팍팍해졌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 누구한테 불만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정부였던 막부, 에도 막부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로 여러분 이제 막부를 타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 움직임은 아까 선생님이 첫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지역의 사츠마번과 초슈번이 주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츠마번, 초슈번이 동맹을 맺고요. 막부를 타도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츠마 초슈번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초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원래 사츠마하고 초슈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막부 타도하는데 힘을 봅시다라고 이제 가운데 동맹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일본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사카모토 요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막부를 타도하게 되죠. 막부를 타도하면서 또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천황을 앞세우게 됩니다. 천황을 앞세우면서 막부를 타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해진 세레모니가 바로 타이세이호칸이라고 하는 대정봉환입니다. 여러분 그 교토 가보셨어요? 교토 여행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교토에 가면 금각사도 가고 뭐 금각사도 가고 그다음 기요미즈데라라고 하는 성수사도 가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단풍이나 보시아나 아라시야마도 가고 이런 곳에 간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토 한가운데쯤에요, 위치적으로 교토 시내 가운데쯤에 이조조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이조성이라는 성에서 바로 이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타이세이호칸이라고 하는 세레모니가 행해집니다. 이게 어떤 세레모니냐면은 지금까지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막부의 쇼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막부가 권력을 누구한테 돌려주는, 상징이었던 천황한테 권력을 돌려주는 세레모니가 바로 대정봉환입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정권을 조정 천황에게 돌려주는 행사가 이조성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게 왜